네, 안녕하세요. 레츠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시행되고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된 2차 드래프트에서 두산 베어스가 보호해야 될 35인 보호 선수를 개인적인 사견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아직 시즌이 완전하게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미 요소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다뤄보고 시즌이 종료된 후에 2차 드래프트 직전의 업데이트 상황을 다시 다뤄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2차 드래프트의 취지는 쉽게 말해서 퓨처스 유망주들에게 경기에 출전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고 나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시즌 도루 1위이자 트윈스의 우승 주역 중 한 명인 신민재 선수도 2017년도에 원래는 베어스 선수였는데 2차 드래프트에서 LG에게 지명된 선수였죠. 그리고 올 시즌 빛을 본 케이스의 선수인데요. 그 밖에도 두산은 전체 구단 중 가장 많은 23명의 선수를 빼앗기며 최대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재학 선수 이야기는 배가 아파서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된 2차 드래프트에서는 기존 40인이었던 보호선수 명단이 35인으로 5명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1에서 3라운드 지명 방식으로 진행하며 앞선 라운드에서 지명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라운드에서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메인 포인트, 제가 생각하는 베어스의 35인 보호선수 명단은 이게 35인으로 짜기가 아무리 화수분 야구가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입단 1에서 3년차 그리고 올해 FA 선수 그리고 용병 선수들은 자동으로 보호가 되고요. 그러니까 입단 3년차인 안재석, 김동주, 최승용과 같은 2021년도 상위 픽 3명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밖에 이병헌, 김유성, 이원재, 최준호와 같은 유망한 자원들, 그리고 올해 FA인 양석환, 홍건희 선수 같은 선수들이 이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제 사견일 뿐이고 재미 요소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35인으로 보호 선수들을 묶는다는 게 생각보다 이 변수도 많고 타 구단마다 선수에 대한 분석의 차이가 있다는 점, 또 구단 프런트에서 판단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전략적인 요소들이 반영될 명단이기 때문에 너무 진지하게 파고들지만 않았으면 하고요. 다만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인원은 기존 흰색으로 보시면 되겠고, 좀 애매한 자원은 파랑색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투수 파트부터 한번 그럼 보시면 곽빈, 최원준, 김명신부터 쭉 해서 10명은 제가 생각했을 때 두산이 반드시 묶어야 될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신지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아직 터져주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구가 흔들리는 그런 제구 난조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꼭 묶어야 될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김정우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SSG 강진성 선수와 트레이드로 데리고 온 선수잖아요. 이 선수도 두산이 아직은 재미를 못 본 선수이기 때문에 보호 선수로 한번 묶어봤고요. 제한유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 이름일 수 있고 애매하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 선수가 2020년 2차 2라운드 선수거든요. 두산이 기대하고 뽑은 유망한 자원이고요. 아직 1군 등판 경험은 없지만 군대까지 바로 이제 다녀왔기 때문에 아직은 미완의 대기로 전혀 긁어보지 못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놓치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판단 하에 한번 보호 선수로 좀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승진, 이영범, 박정수, 고봉재, 박소준 같은 선수들이 그러면 좀 다소 애매해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승진, 이영범, 박정수 선수 같은 경우는 두산 베어스가 트레이드 혹은 보상 선수로 이제 데려와서 굉장한 쏠쏠한 1군에서의 활약들을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영범 선수는 데리고 오자마자 19년도였나요? 굉장한 놀라운 활약을 또 펼쳐줬던 선수죠. 다만 올 시즌 폼이 도저히 올라오질 않고 있다는 부분과 또 이 선수들의 연차가 좀 쌓였다는 부분, 좀 그런 부분에서 유망주를 좀 더 묻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생각에서 좀 애매한 자원으로 저는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타자 파트를 보시면 허경민 선수부터 해서 정수빈, 김재환, 김재호 선수 같은 경우 사실 올 시즌까지 이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근데 좀 올 시즌 또 노익장을 발휘해주고 있고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년 정도는 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보호 선수로 좀 묶어봤고요. 강승호, 조수행, 김인태, 박준영, 박지훈, 박계범, 홍성호 선수, 그리고 양찬열, 김민혁, 송승환, 또 이유찬, 김대한, 전민재 선수까지 저는 꼭 두산이 잡아야 될 명단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이 부분까지는 좀 이견이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권민석 선수라든가 서해일 선수, 사실 서해일 선수도 퓨처스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는 있지만 1군에 콜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좀 서해일 선수가 보호 선수 명단에 좀 묶이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거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고수 부분 보면은 양의재 선수 당연히 잡아야 되고요. 박유현 잡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장승현과 안승환이 있는데 둘 다 93년생, 92년생으로 연차가 제법 쌓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양의재 선수가 어느덧 나이가 87년생으로 37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체력적인 안배가 필수인 상황에서 백업 포수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좀 박유현 선수, 그리고 지금 퓨처스에 있는 장규빈, 또 윤준호 선수를 좀 보다 적극적으로 잘 키워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다만 장승현 선수가 올 시즌 많은 욕을 먹고 조금은 미미한 활약을 해주곤 있지만 이거 선수가 1군 경험이 굉장히 좀 그래도 제법 있는 선수로서 두산이 35인 보호선수 명단에 장승현을 내주기에는 내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안승환 선수가 좀 풀리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아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고 의견들이 다양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육성 선수 같은 경우도 보호 선수로 묶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성 선수 중에서는 김태근, 장규빈, 이주엽 선수를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장규빈, 이주엽 같은 경우는 2020년 상위픽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 1군 경험이 전혀 없지만 이렇게 아예 긁어보지도 못하고 2차 드래프트로 내주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다는 판단하에 좀 보호 선수로 묶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해도 투수가 11명, 타자 18명, 포수가 4명으로 지금 35명 보호선수 명단이 거의 꽉 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승진, 이영범, 박정수, 고봉재, 박소준, 권민석, 서예일, 안승환 선수, 1군에서도 모습을 많이 보인 선수들이 지금 2차 드래프트에서 좀 내줄 위험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다만 구단에서 최대로 배출하게 될 그 명단은 3명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선수들 중에서 좀 타팀이 좀 군침을 흘리고 좀 데려갈 만한 선수는 몇몇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2차 드래프트의 취지가 또 이제 구단에서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있는 선수들이 이적을 통해서 타구단에서 좀 더 기회를 보장받고 1군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선수를 위해서, 좀 선수를 위한 또 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적하게 된 선수들이 있다면 타 팀에서도 좀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저 재미 요소로 한 부분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 선수는 반드시 좀 묶여야 된다, 이 선수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산의 남은 경기 이제 10경기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롯데자이언츠전부터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 두산이 최종 2위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는가 싶은데 3위 사수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으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렛츠고 베어스. 감사합니다.